내가 당신이 칸이 되게 도와줬는데 나를 버리지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비로 갑니다. 말을 타고 탁 가가지고 그 동몽골 초원에서 지금의 동몽골 초원에서 이 테렐지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길에 어느 언덕을 넘어가는데 네. 그 언덕이라고 해봤자 전체는 다 초원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언덕에 말 채찍이 하나가 툭 떨어져 있어요. 말 채찍이 땅바닥에. 인적도 없는데. 예, 인적도 없고 뭐 사람이 거기 100년에 한 번도 지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거기 말 채찍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니다.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준 계시다. 내가 이번에 갔을 때 일이 잘 성사되려고 하는 계시다. 거기 앉아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래요. 천진볼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름이 네. 새로 태어나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전 잠깐 몽골 갔을 때 네. 그 은으로 된 엄청 큰 거대한 네, 그렇죠.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 동상 그거 봤죠. 네, 네. 그게 어떤 약간 언덕 위에 있잖아요. 오르막에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언덕이 천진볼닥입니다. 아, 가깝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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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렐지 거의 다 왔을 네, 때 맞아요.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상을 세운 거예요. 이야. 한 30m도 넘는 네, 거대한 동상을. 그게 이제 2007년 정도에 비교적 최근에. 예, 젠코라고 하는 회사가 그냥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건데 그렇죠, 완전. 예, 네. 그냥 완전 날라리는 아니고 그 역사 현장이라는 거죠. 그건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태무진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토오리를 찾아간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와이프를 뺏겼어요. 쟤들이 와서 뺏어갔어요. 제가 약속드린다시피 모든 노예를 잡거나 물건을 약탈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다 드리겠다. 네. 전리품은 다 드릴 테니까 나는 내 아내만 아내만 찾아오면 된다. 그렇죠. 네. 병사를 좀 빌려주세요. 그런 거야. 얼마나 필요하냐? 한 2만 명? 시원하네, 네, 친구가. 네. 네. 한 시원하게 한 2만 명 정도 네.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토올일은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약간 간을 보는 거예요. 너 네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말한 두 번째 기댈 대목 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빌려주겠다. 이분이 나름 전략이 있으셨네. 네. 근데 그 친구가 태무진이 칭기스칸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은 접촉을 한 유명 인사입니다. 네. 몽골에서도 그 사람을 지금 현대인들도 칭기스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을. 적인데도 너무 멋있는 사람. 이름이 자무카입니다. 자무카. 예, 자무카는 정말 몽골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영웅인데 태무진하고 어렸을 때 안다예요. 그 친구도. 어렸을 때 같이 놀고 막 하던 서로 뭐 선물을 교환하면서 우리는 형제야 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런데 태무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성장을 했구나. 예, 몽골의 거대한 세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부족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요 뚱뚱이 키릴토 세력, 또 하나는 자무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세력으로 돼 있어요. 양대산맥이네. 양대산맥이죠. 몽골 부족의 양대산맥. 그러니까 네 친구니까 자무카에게 병사를 빌려와라. 어려운 숙제인데. 빌려오면 내가 내 병사도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묻고 더블로 가. 자무카를 다시 만나죠. 잘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막 막 소환하는 거야. 추억팔이 해야지. 추억팔이 해가지고 네가 대장이 돼서 이 싸움을 나가고 너도 한 2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 4만 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무카가 대장, 태무진은 뒤에 이제 부대장 정도 해가지고 토오릴칸의 부대까지 합쳐가지고 메르키트를 치러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와이프를 찾기 위한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구성이 아주 알차게 잘 됐어요. 예,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4만 명의 병사 플러스 요 태무진 내 한 100명 이렇게 이제 그래서 100명 정도 해서 4만 100명이 이제 공격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 메르키트 쪽을 치려고. 메르키트는 산림 부족 그 바이카로부터 지금 흡수굴 호수까지 있는 엄청나게 큰 세력이니까. 뭐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걸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조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조드 소설 김영수작 몽골의 중세를 거의 현대로 복원시켜 놓은 최고의 소설인데 그 조드에 저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 물론 이제 정사에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그 문학적으로 픽션을 좀 넣은 건데 가다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셀렌게 강이 흐릅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셀렌게 강인데 이 큰 강을 건너야지만이 메르키트족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가는데 말 타고 간 사람들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 그러게.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다리가 당연히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갈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북쪽은 약간 풀들이 길게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갈대를 다 엮어가지고 우리 배다리 놓듯이 그죠. 그렇게 다리를 현장에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뜨니까. 하고, 예, 뜨니까. 그렇게 해서 말과 사람이 한꺼번에 그 강을 건너서 급습을 해 들어가는 건데 메르키트족을 칩니다. 4만 명의 부대가 한꺼번에 걔들을 치는 거예요. 이제 저쪽은 혼비백산, 그렇죠. 난리가 났죠.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와이프를 찾아야지. 버릇해 하고 이제 부르고 다녀요. 그래서 탁 찾았는데 드디어 눈물의 상봉을 했는데 빠바밤. 그러니까 피곤해 갑자기. 아 전명기 미리 아니까 힘이 좀 빠지네. 이 빠바밤이 중요했는데 이게 찾는 데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왜 뭐 달력으로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쵸.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사전 작업해야지. 그렇죠. 수소문해야지. 예, 그리고 이제 펀드 받아와야지. 그쵸. 네. 이래가지고 출정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죠. 결국은 찾는 데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임신 9개월인 거야. 내 애는 아니야. 약 1년 반이니까 그죠. 내 애는 아니겠지. 내는 그거는 아니야. 내 애가 아닐 확률이 99.99%라고 의학적으로 나왔어. 어떻게? 네, 가슴이 아프죠. 네. 어떻게 할지 일단은 무조건 와야죠. 일단 찾았어. 예, 찾았으니까 이제 찾았으니까. 딱 옵니다. 네, 네. 예, 그 버르테를 데리고 근데 만삭인 돌아오죠. 네.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은 토올이라고 자무카가 가져가죠. 네. 예. 그리고 자기는 이제 딱 뒤로 이제 와이프만 챙겨서 왔는데 이게 그때부터 명성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쟁 승리할 때 대장은 자무카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부대를 빌려준 것은 토올일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전쟁 이름이 그때 우리가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녔었거든.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 그 깃발에 태무진 부인 찾기 프로젝트. 그렇지. 빡! 네. 태무진 부인 찾기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앞에는 뒤는 생각 안 나고 태무진 이것만 생각나는 거지 지금 다. 헤드라인만 생각. 네. 태무진 부인 찾기인데 태무진이 전쟁에 나갔다더라. 이겼다. 이 명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놀던 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수의 풍모가 딱 있는 거죠.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는 만삭인 와이프를 잘 챙겨서 동몽골로 돌아갔는데, 초원에 자자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대박이 된 거죠. 이런 상황. 근데 이제 태무진은 고민에 빠지죠. 아니, 1년 반 만에 찾았는데, 와이프가 만삭인 상황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고 가야지. 예. 어떻게 고민이 되죠. 네,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특히 태무진의 일대기를 그릴 때 영화 같은 데는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의 고뇌가 거기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다 모든 눈이 또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리더가 될 자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때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어머니 허엘론. 네. 자기도 납치당해서 와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요. 저 하늘의 뜻도 있고 그런 거지. 이런 걸 미리 체험한 자예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품이 더 훨씬 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전쟁은 남성의 일이었고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을 보호해야 될 역할이 너희에게 있는데 못한 것이 죄지. 그렇게 해서 발생한 상황을 가지고 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원래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꽤 많이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무진의 품성, 그 사려 깊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품이 커지는 역할을 당시 상황이 하고 있는데 와이프하고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서가 아니고 그 용서 차원이 아니잖아. 미안하다고 거꾸로 오히려 물팍을 팍 꿇어버렸다는 거지. 너무 이게 시골 말인가요? 그 감싸 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나요. 바로 태어나죠. 9개월짜리였으니까. 그렇죠. 금방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짓는데 네. 극적으로 또 짓습니다. 주치. 어? 네, 주치라고 지어요. 주치가 몽골 말로 나그네, 손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무 개를 찾아가면 우리가 다 주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몽골 가면 호텔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울란바토르에. 네, 네. 호텔은 다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면 아주 큰 데들은 영어로 호텔 써놨지만 대부분은 몽골어로 조치드 보달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그네의 집. 예, 나그네의 집, 네. 나그네의 숙소. 그러니까 조치드 그러면 이제 복수형이니까 듣자는 메르키트 하듯이 그 앞에 주치예요. 호텔은 나그네들 손님들의 집이라고 해서 조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쓰는 이름입니다. 그걸 큰아들 이름으로 그걸 짓는 거예요. 그 참 복잡하다 진짜. 네. 얼마나 속이 아니다. 어쩌겠습니까? 속은 속이 아니죠. 네. 속이 아닌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몽골 문화인데 네. 오치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치킨. 오치킨은 막내를 뜻합니다. 네.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도 이름이 오치킨이에요. 고유명사 겸 보통명사인데 막둥아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막둥아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막둥아라는 말하고 또 같은 이름으로 쓰이는 게 화로. 집에 우리 몽골 게르에 가면 가운데 화로가 있잖아요. 불. 네. 그것도 오치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내하고 화로라는 개념이 똑같은 건데 집을 지키는 자예요. 막내들은 항상 말자 상속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적장자 세습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이면서 장자인 자가 우리 집안 것을 세습을 하죠. 네. 몽골은 반대입니다. 말자가 상속을 합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나가면 뭔가로 띄워줘요. 네. 말 몇 마리, 뭐 양 몇 마리 해서 떼주고 둘째가 가고 셋째가 가고 막내가 남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막내 오치킨이라고 하는데 화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몽골에서 미혼의 젊은 아이가 내 딸이 임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초원에서 사랑을 하다가 보면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임신한 딸의 아버지, 얘로 보자면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이 할아버지가 얘를 자기 막내 아들로 갖다 키웁니다. 오치킨으로.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 화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오치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면서 그 집을 빛내는 아주 귀한 자가 되는데 귀한 아들이 돼요. 귀한 딸이 되고 그 오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몽골은 우리보다는 우리 조선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웠던 건 사실이에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제국을 정벌했던 태무진이 당시에 그 했던 결정이 뭐 약한 것은 아니고 쉬운 결정은 아니고 이거는 뭐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서 조치를 딱 받아들이면서 큰아들을 조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슬픔을 하나씩 극복을 해가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슬픔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 아들을 딱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배다른 형을 어떤 척사람으로서 뭔가 그 아이의 싹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아직 청소년 수준이잖아요. 네, 청년쯤 돼 가죠. 이제 20살 남짓. 그런 태무진의 또 다른 어떤 싹과 또 다른 어떤 배포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이게 점점 이야기가 인물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듣는 사람도 쏙 빨려 들어갑니다. 시간이 벌써 또 다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태무진이 앞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일단 또 날렸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쨌든 부인을 구해오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또 이어나가는지 삶을 꾸려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